자, 하나 둘 셋. 웰컴 투 닉스 월드. 안녕하세요, 닉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빙어 낚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제가 가려는 출조지에는 아직 얼음이 충분한 두께로 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빨리 출조하고 싶어 죽겠는데, 응?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넉넉히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출조하는 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준비하고 또 정비를 해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도전 과제는 본격 빙어 낚시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총 2가지 관점에서의 빙어 낚시 준비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는 무소유형 준비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빙어 낚시를 민물의 생활 낚시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를 저는 생활 낚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빙어 축제나 좌대위에서 가볍게 한두 시간 즐기시려면 진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보통 빙어 축제나 유류터들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팔고 다 빌려줍니다. 그래도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빙어 낚시는 어떤 장소에 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준비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좌대형 낚시터입니다. 좌대형 낚시터들은 직접 빙상에 올라가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서 훨씬 더 준비할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도 이렇게 쭉 깔려져 있고요. 얼음구멍도 미리 뚫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두 번째 빙상형 낚시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음 위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낚시이다 보니까 별도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멍이 미리 뚫려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여쭤본 다음에 방문하는 게 더 좋겠죠. 보통 끌이나 아이스오거라는 장비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요. 준비해서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정 준비를 못했다, 이럴 때는 낚시터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뚫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의자를 별도로 대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위 의자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낚싯대인데요. 이런 견지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한 5,000원 정도 내외라서 별로 부담이 없겠죠. 여기에 빙어 바늘채비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지대에는 이렇게 꼭 찌가 달려있는 바늘채비를 묶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빙어 낚시는 초리대의 끝을 보고 하는 끝보기 낚시와 찌를 보고 입질을 파악하는 찌보기 낚시, 총 2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견지대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빳빳합니다. 그래서 초리대 끝을 보고 하는 끝보기 낚시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늘에 낄 미끼가 필요한데요. 미리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미끼용 구더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잡은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통도 필요한데요. 물론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플라스틱 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뭔가 준비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가유형 준비물입니다. 거의 얼음 위에 집을 하나 짓는 수준이죠. 사실 빙어 낚시라는 게 투자하려면 끝도 없는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빙어 낚시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보여드리기 살짝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빙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린다는 취지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실제 설치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낚시도 낚시지만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빙상에 올라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빙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빙상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용한 구명조끼는 7.5kg에 24시간 이상 물에서 부력을 유지해주는 제품인데요. 부력은 보통 뉴턴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1kg당 10뉴턴의 부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건장한 성인 남성도 충분히 물에 뜰 정도입니다. 그리고 빙상이 엄청나게 미끄럽기 때문에 추가로 발에 착용하는 아이젠을 챙기신다면 더 안전하게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낚시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오거나 끌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이스오거나 끌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의 편의성을 보자면 저는 이 아이스오거를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멍을 뚫은 후에 거기 위에 있는 살얼음을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런 얼음 뜰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 2만 원 정도 하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그 요리용 거름망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쓰셔도 됩니다. 예이! 그리고 그 구멍에 맞춰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낚시를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큰 텐트를 사용하거든요. 단점은 엄청 힘듭니다.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빙어 텐트를 사면 바닥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론 빙어 낚시가 바닥을 뚫어서 하는 낚시이니만큼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태로 해도 외풍은 막아줘서 상관은 없지만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따로 또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기성품들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도 마땅한 제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님들도 바닥 공사를 직접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만드는 방법 자체는 복잡하지는 않은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번에 만든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원래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 없죠? 얼음 구멍은 이렇게 2개를 뚫어놨는데요. 평소에 사용을 안 할 때는 막아서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낚시를 할 때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바닥 설치가 끝난 후에는 적당하게 내부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겠죠. 이 텐트 안은 지금 촬영하느라 촬영용 조명을 켜놔서 그렇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명을 세팅해줘야 됩니다.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에 설치를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후방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낚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림자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헤드랜턴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기기들은 건전지 형식이 아니라 충전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대용량의 보조 배터리도 하나쯤 준비해 주시면 만약에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빙어를 낚기 위한 낚싯대 릴도 짜라란. 우선 낚싯대는 이렇게 동그란 팁과 납작한 팁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둘 다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예민한 입질을 노리는 데는 이 납작한 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즘에 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빙어 낚시도 상당히 전문성 있는 레저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전동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사용의 편의성 등은 아주 뛰어나지만 사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동릴을 결속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잡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미끼 같은 경우는 보통 구더기를 사용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끼 이외에도 집어지 역할을 하는 곤쟁이도 준비를 해가시면 좋은데요. 활성도가 너무 없을 때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시면 훨씬 반응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사용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시면서 적정량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물고기와 가까운 부분일수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끼 다음으로 물고기와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늘인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원래는 했었는데 설명드릴 내용도 많고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긴가? 자, 이렇게 열심히 낚시를 하다가 손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가적으로 낚싯대를 올려놓을 만한 거치대도 필요한데요. 물론 빙어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지만 대체품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기타 발받침대를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딱 놓고 차,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잡은 빙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살림통에 넣어두어야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빙어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데 이거보다 작은 걸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실 겁니다.
잡은 빙어는 물론 손으로도 뺄 수는 있지만 워낙에 바늘도 작고 장갑 같은 걸 끼고 있다면 손에 부시하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바늘 빼기를 별도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통 바깥 부분에 설치를 한 후에 빙어 바늘을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빙어를 바늘에서 훨씬 쉽게 빼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빙어를 살려두기 위한 기포기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빙어 낚시를 즐기다 보면 2~3시간은 금방 갑니다. 물론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은 텐트가 막아주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바닥에 단열재를 깔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소형 가스난로도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아주 따뜻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낚시를 하다 보면 날씨도 춥고 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휴대용 버너도 하나쯤 가지고 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두통, 구토 유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기 제품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용하실 때는 꼭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요. 저렴한 제품은 1~2만 원에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 구비해 두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설명드리느라도 힘들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끔찍할지. 자, 1번 무소유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준비물이 엄청나게 많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준비물을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빙어낚시 준비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기보다는 취향에 맞고 자신이 운용 가능한 정도로 장비를 가감하셔서 빙어낚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a!